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정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다 하면은 정말 딱 한 2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좀 밑으로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외관이 깨끗한 200만 원짜리 차 사서 내가 300만 원 정비를 해. 그러면은 500만 원 선이 되는 거죠.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어서 오세요. 남알량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오토바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그림판을 좀 꺼내 봤어요. 이게 좀 한동안 뜸했죠? 네. 이제 시즌 1이니까 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림판을 꺼내 왔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주제는 뭐냐면은 CB400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름 CB400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아는 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CB400을 갖고 있는 모델이 CB400 포어라는 모델과 CB400 SS 이렇게 두 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근데 아무튼 요 두 개의 모델을 거의 한 횟수로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좀 잘 타고 다니죠. 주변에서도 제가 타고 다니는 거를 이제 꾸준히 보다 보니까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이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 이 CB400에 대해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 좀 생겼어. CB400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해주다가 제 나름 좀 이 CB400에 대해서 좀 정립이 돼서 저의 좀 의견과 견해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과연 CB400이라는 모델을 살만한 모델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상하셨듯이 당연히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B400은 살만한 바이크가 맞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좀 지식들을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얘기를 하죠. 저도 좀 얘기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은 과연 어떤 CB400을 사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사야 해?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CB400에 대한 종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CB400을 살 때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CB400이 아닌 다른 대처품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 네 가지가 오늘 제가 할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씩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자, 우선 1번이네요. CB400 어떤 걸 사야 하느냐. 이거는 제가 정해 드릴게요. 어떤 걸 사야 하는지. 일단 CB400에 대해서는 종류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대충 90년대 초반부터요. 한 92에서 3년씩, 편하게 90년대라고 합시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97년도까지가 하나의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00년대부터 시작해서 05년까지가 두 번째 시리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4년식부터 시작해서 대충 한 17년식까지가 시리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시리즈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CB400 SF라는 거예요. SF라는 게 주 이름이고 이 안에서 버전이 연식에 따라서 그냥 SF 그리고 VTEC 1, 2, 3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SF 레버라는 게 나와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CB400 종류는 이 SF라는 거는 슈퍼4라는 약자예요. 그리고 슈퍼4 모델 중에서 90년대부터 97년까지 SF 그냥 슈퍼4로만 나오고 00년대부터 시작해서 05년 정도까지가 VTEC 1, 2, 3로 나옵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가 레보라는 걸로 나와요. 근데 보면은 중간에 좀 비어있죠. 아마 이게 제가 지금 편의상 00으로 했는데 이게 아마 00이 아니라 정확히는 한 98년씩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조금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00으로. 이것도 05년이 완전 확실한 건 아니에요. 2010년 이전입니다. 또 늦으면 아마 08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것도 편의상 05년이라고 할게요. 의미가 그게 있으니까. 이 중간에 떼는 구간은 뭐냐면은 국내에 수입이 안 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수입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다 코리아죠. 혼코에서 정식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12400, 이 연식에 있는 12400은 개체수가 비교적 많고,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12400이라 하면 다 요 안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개체수가 VTEC 1, 2인 것 같아. 자, 근데 중간에 이게 이제 그 수입을 안 했어. 수입을 한참 안 하다가 나중에 14년쯤에 돼서 12400 레보라는 모델, 그리고 뭐 레보도 있고, 그리고 12400 그 SB라고 해서 슈퍼 볼도르 모델이 있어요. 요거를 병행 수입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병행 수입은 개체수가 좀 많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요 당시 그 뭐랄까 이 12400의 분포가 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 제가 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어떤 걸 사야 되느냐를 정해 드린다면은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요 05년식 이전 이거 중에서 상태가 좋은 거 혹은 레보 이 연식이죠. 이 연식에 있는 레보나 SB 슈퍼 볼도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라 요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도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이거 아마 3번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도 연식에서 홍코 정식 수입으로 들어왔던 차들 중에서 멀쩡한 차가 있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면 뭐 진짜 막 탔을 거란 말이야. 엄청나게. 근데 그런 와중에 상태가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왜 상태가 좋냐? 이걸 못 구하는 사람들이 이 14년식, 최신 년식의 12400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나마 상태가 좋은 걸 골라서 리스토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상태가 좋다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 걸 리스토어를 한 제품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교적 가격대가 조금 저렴할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요 연식, 이 14년, 17년식 연식은 그냥 무조건 상태가 좋아요. 무조건 좋아. 왜 좋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14년식부터 나온 12400은 정말 12400을 타고 싶은 사람들이 이 몇 년 동안 공백을 가지면서 오매불만 기다렸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행 수입으로 들어왔을 때 엄청 비싼 가격이 들어왔어요. 거의 한 1000만 원이 넘는 1400? 막 1500 가까이 되는 금액대에 들어왔단 말이지. 이 금액을 주고 12400이라는 모델을 산 사람들은 다들 환자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차 리터급 알차 가격, 뭐 거의 뭐 미들급 알차 가격의 가격으로 이 네이키드 400cc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갖고 싶은 사람들이 소유를 한 격이에요. 이 연식 때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관리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가도 없다. 뭐 이게 되겠네요. 네. 관리가 잘 되어 있어. 갖고 요때 연식 바이크가 12400이 있다면은 저는 뭐 내가 돈만 있으면 돈을 지불할 의사만 있다면은 무따예요. 그냥 사면 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연식에서가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1000만 원 돈을 주고 12400을 사긴 좀 그래. 좀 저렴하게 사고 싶어. 그래서 찾아봤더니 막 2에서 300만 원 하는 오토바이들이 막 있어. 그걸 산다? 그러면은 가져와서 내가 고치는 비용을 그대로 2에서 300만 원 더 쓸 수 있어요. 정말 딱 이렇게 나와. 2에서 300만 원. 뭐 엔진이 어쩌고, 헤드가 어쩌고, 밸브가 어쩌고, 뭐 캬브가 어쩌고. 이거 딱 4개 보면은 한 2, 300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겉모습 깨끗한 2, 300만 원짜리 사서 요 돈 그대로 쓰고 정말 힘들게 고쳤습니다 하고 되팔 때 한 500만 원에 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2400들이 연식을 불문하고 90년대부터 한 05년도까지 SF부터 VTEC 1, 2, 3가 상태가 좋고 관리가 잘 됐으면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스토어가 되어 있다면. 근데 2에서 300만 원 정도 하는 바이크는 사실상 이거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되게 마개조한 차들이 좀 이런 게 있더라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12400을 사려면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구형이라면 상태가 좋은, 즉 리스토어 정도가 되어 있는, 혹은 신형이라면은 14년식 이전 신형이라면은 무조건 사라. 둘 중에 하나예요. 상태가 좋은 구형 혹은 그냥 비싼 신형.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번외로 빠지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연식별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12400 종류 중에 번외로 빠지는 게 있는데 2개가 있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12400-4라는 모델하고 12400-SS라는 모델입니다. 이 두 개는 번외예요. 이 두 개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단일 기종이거든.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12400-4랑 SS가 갖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눈에 띄면 그냥 사야 돼. 그럼 뭐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사서 이걸 내 돈으로 이걸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사야 돼요. 4랑 SS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걸 사야 될지 좀 정해졌죠. 네. 내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좀 정해졌어요. 여기서 아까 했던 상태 좋은 구형과 이게 이제 리스토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기본적으로 하는 정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형. 이 두 개. 그냥 이 두 개예요. 두 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2400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것도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게 좀 있으니까. 자, 왼쪽에 보면 이게 이제 12400이죠. 지금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97년도까지 나온 12400SF라는 모델입니다. 요게 SF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보면은 생긴 게, 진짜 옛날 것처럼 생겼죠? 여기 보면 이런데, 뭐 이런 그 리어 카울 쉐입이라든지, 여기 있는 요런 막 세모난 이상한 사이드 카울, 이런 거 보면 정말 옛날 것처럼 생겼어요. 뭐 이게 매력이긴 한데 굉장히 좀 레트로한 디자인으로 이게 매력이긴 한데 아무튼 12400SF라고 합니다. 슈퍼4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게 이제 중간에 좀 끊겨요. 그래서 한 98년도, 99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05년까지 나온 VTEC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VTEC 모델은 VTEC 1부터 시작해서 2, 3까지 나옵니다. 이거 이제 버전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로 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일단 이 리어 카울 형상이 바뀌어요. 이 보면 리어 카울이 얘는 되게 각져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꽤 레트로한데 얘는 조금 이렇게 둥그스름한 이렇게 세기말 감성을 좀 넣었어.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울이 진짜 못생겼어요. 요 카울을 참 애매하더라고. 그리고 사이드 카울이 탱크랑 이어지는 이런 식의 카울로 바뀝니다. 이렇게 끊겨 있고요. 이렇게. 요것만 바뀌어요. 딴 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VTEC으로 오면서 특징이 하나가 생겨요. 이때부터 이제 12400이 그 전에 SF라는 걸로 슈퍼4로 명맥을 이용하다가 슈퍼4를 넘어선 VTEC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럼 이 VTEC이 뭐냐면은 저거를 VTEC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쉽게 말하면 가변 밸브입니다. 12400은 사기통이에요. 400cc 사기통인데 저 사기통이 VTEC 모델에서는 RPM이 저 RPM 한 6,500인가? 7,000인가? 아무튼 요 정도 선이에요. 6,500인가 7,000에서는 이 이전까지는 7,000 밑으로는 두 개의 밸브만 사용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2기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고 RPM 이게 이제 6,500 RPM 이상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4개의 밸브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 RPM에서는 두 개의 밸브만 사용하는 2기통으로 다니면서 연비의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연비. 고 RPM으로 올라가서는 4개의 밸브를 사용하면서 이제 연비는 원래대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력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VTEC 소리라고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 RPM에서는 뭐, 오 하다가 고 RPM 넘어가는 순간, 오 하면서 소리가 확 바뀌어. 이게 이제 저 RPM 구간과 고 RPM 구간에서 소리가 확 바뀌어요. 소리뿐만 아니라 운행하는 질감도 바뀌어.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되게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VTEC 시스템을 딱 넣고 사실 어떻게 보면 디튠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는 SF는 처음부터 사기통이잖아. 그리고 이때가 뭐 흔히 이거 있죠. 최대 출력, 최대 토크. 이 최대라는 말이 붙는 RPM 구간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RPM 세팅이 뭐 레드존이 뭐 한 10,000부터다. 예를 들면 얘는 이거를 하느냐고 디튠을 한 거야. 그래서 레드존이 한 9,000부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냥 원래 나오는 정상적인 내용이고 이 구간을 디튠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이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더라고.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원래 이 상태에서 이제 고 RPM이 올라가면은 뭔가 확 좋아지는 출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고RPM에 나오는 이 구간이 원래 12400SF의 그냥 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RPM 구간을 디튠을 해서 마치 여기서 극대화된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VTEC 시스템이 굉장히 아무튼 그런 재미를 줘요. 재미를 주는데 이것 때문에 이전 게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능은 얘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성능 차이가 없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가면은 아무튼 이 VTEC 시스템으로 인해서 VTEC 1, 2, 3가 이제 시리즈로 나와요. 그리고 옆에 가면 이게 이제 12400 레보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14년부터 한 18년 뭐 이때까지 병행 수입으로만 들어온 내용입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한 078년식부터 인젝션으로 바뀌었을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는 14년식부터 이제 인젝션 1240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레보라는 모델이고요. 이 레보가 뭐 정확히 뜻은 모르겠는데 아마 VTEC 시리즈가 끝나고 이 VTEC 시스템은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아마 인젝션으로 바뀌면서 레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바뀐 형상을 보면은 이 리어 카울이 되게 날카롭게 바뀌어요. 엄청 이뻐. 이거는 얘랑 달라요. VTEC 1, 2인가 3를 타시는 분들이 이 리어 카울을 갖다가 이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는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저라면은 이제 VTEC 시리즈로 이런 리어 카울을 갖고 있다면은 이걸로 이식해서 탈 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그리고 엔진 형상이 바뀌죠. 엔진을 보면은 얘는 캬브잖아. 그래갖고 이쪽에 여기에 이제 캬브 뭉치가 들어가요. 엔진 크기도 좀 그래. 여기 오면서 엔진이 되게 얄쌍하게 바뀝니다. 얄쌍해지고 여기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캬브 뭉치가 없어지죠. 뭐 그런 정도의 외형 변화가 있겠네요. 뭐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거는 뭐 소소하게 변화가 있긴 있겠지. 예, 아무튼 이 레보도 VTEC 시스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얘도 가변 밸브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2400은 이 세 가지 종류로 가는 거예요. 뭐 VTEC 1, 2, 3까지 하면 종류가 나눠지지만 이렇게 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이 12400 SF 슈퍼4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슈퍼4 말고 아까 다른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밑에 4랑 SS. 이게 빼졌구나. 자, 이게 볼도르예요, 볼도르.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12400 레보, SB, 슈퍼 볼도르라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 별거 없어요. 뭐냐면은 그냥 레보라는 거에다가 이런 하프카우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투어링 느낌이 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엄청 인기가 많은 차고 되게 희소 가치가 있는 차죠. 자, 그러면 옆에 이 두 개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얘네들이 문제인데 얘네가 12400의 클래식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 왼쪽에 있는 빨간 애는 12400 4라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12400 SS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12400을 만드는 그 이름으로 클래식 라인을 만들자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없던 걸 만들었다기보다 예전에 막 60년대에 그 12400F라고 되게 전설적인 모델이 하나가 있어요. 12400F라는 모델. 근데 이 12400F가 그 당시엔 슈퍼바이크였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형상이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올드한 느낌으로 만들자 해서 12400-4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슈퍼4가 빠진 거죠. 슈퍼라는 게 빠졌어. 얘는 슈퍼를 붙일 만한 성능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4야. 그냥 4고 그리고 클래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스포크 휠이 들어가고 요런 휀다나 라이트나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크롬 파츠가 들어가요. 쇠땡이가 들어가요. 크롬도 아니야. 이건 그냥 스댕이야, 스댕. 머플러가 지금 보면은 매니가 이렇게 나오면서 매니 하나당 머플러 한 발씩 빠지잖아요. 이게 왼쪽만 그런 게 아니라 반대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머플러가 총 4발입니다. 4발. 그것도 그냥 완전 철 그 자체가 4발이에요. 겁나 무겁습니다. 이 바이크가. 다른 12400에 비해서 공차 중량이 한 40kg 가까이 무거워요. 겁나 무거워.
아무튼 요런 이제 클래식한 스타일의 차를 만들었는데 이 차가 아까 얘가 90년대부터 97년까지 나왔잖아요. 저게 단종이 되면서 12400 SF가 잠깐 끊기는 그 시즌에 97년도에 딱 1년 생산돼요. 이 차가 97년도에 1년만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개체수가 적고 희귀한 차야.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희귀한 차예요, 이 차가. 근데 웃긴 게 국내에 은근 많이 들어와서 국내에 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실 운행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실제 운행을 가능한 12400포가 뭐 한 10대 내외가 될까 싶어요. 은근 많은 거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요 12400포라는 모델이 그렇게 희소 가치가 있는 모델이에요. 이 97년에 1년만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VTEC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야. 좀 신기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뭔가 안 맞았나 보지? 그러니까 뭐 끊었겠죠. 그런 게 있고. 그 이후에 12400 SS는 이거는 이제 단기통이에요. 원래 이 모델의 전신인 모델이 CL4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머플러 라인만 이렇게 언머플러로 양쪽에 돼 있어. 이렇게 양쪽에 돼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트래커 스타일의 바이크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약간 좀 시티 바이크로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그 컨셉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이유도 제가 뭐 예전에 막 한참 좋아할 때 찾아볼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SR400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야마 SR400이. 그래서 이 SR400을 잡자 해서 12400 SS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럴 법한 게 원래 CL400이라고 있었단 말이야. 얘랑 똑같은 모델이. 그러면은 이 CL400을 계승을 해서 모양을 만들려면은 이름이 뭐 CL400 SS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앞에 12를 넣었다는 거는 이 12400의 네임 밸류를 좀 넣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조금 더 광고 효과를 넣어보자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SR400한테는 이제 처발렸죠. 아주 처발려서 일본에서는 SR400은 좀 쳐주는데 12400 SS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짜친다.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이크는 02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도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년도 내외에 끝나는데 뭐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나오지 않았어. 02년부터 10년도에 끝나고 이게 그 병행 수입이 돼서 국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행 수입 내용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개인이 갖고 온 차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병행으로 해서 특정 연식에 우르르 들어온 게 아니라 02년부터 이 늦게까지 야금야금 막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좀 약간 특정 연식이 있어요. 뭐 그렇게 들어온 차들이 있고 야금야금 이렇게 서류가 있는 차들이 있어.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12400 SS가 뭐 02년부터 이제 클래식 바이크로 그 12 시리즈의 클래식 바이크로 다시 들어온 거죠. 근데 실제로는 위에 있는 12400들하고는 내용이 완전 달라. 얘는 단기통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12400 SS가 아니라 CL400 SS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12400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갖다 넣었어요. 요렇게 6개가 제가 오늘 그 설명할 내용에 들어간 해당되는 애들일 거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살려면 살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에요. 이거 이외에 12400 무슨 모델들 막 몇 개가 있을 건데 그거는 뭐 거의 뭐 못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이렇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12400에 대한 종류를 설명을 했잖아. 종류도 종류인데 궁금한 게 있죠. 12400의 종류는 종류인데 여기서 가격이 빠지면 안 되겠죠. 가격. 이 12400이라는 제품의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측정이 돼야 되는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12400의 구형 버전들 SF와 VTEC 1, 2, 3 이거를 이제 구형 바이크라고 얘기를 해보죠. 구형 12400. 자, 구형 12400의 가격대는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가 돼야
괜찮을까? 제 생각에는 일단 수리가 되었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12400 SF를 진짜 그냥 마개조되어 있는 구형 바이크인가요? 마개조되어 있는 구형 차죠. I grew up in a place where they told you what to chase, told you how to run the race. Every move was on the page, but I didn't like their way. Had to fight and misbehave, had to find a way to change, had to leave to find my way. Caught up in a daydream, I beat my mind up there almost daily. It's how I pass time, no opinions safely. It's how I understand what I want in this place, see. Cause everybody wanna tell you bad things, what could go wrong, what fame brings. But success is a finicky